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안녕하세요. 문화재 지킴이 가꾸미입니다. 도심 속 옛 모습을 간직한 사적 124호인 우리의 덕수궁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덕수궁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덕수궁의 역사는 선조 25년, 즉 서기 15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주까지 피난 갔던 선조 임금이 한양으로 돌아왔을 땐 궁궐이 모두 불타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님은 월산대군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가옥을 행궁으로 삼고 시어소라 불렀다고 합니다. 1608년 선조께서 승하하고 광해군께서 즉위하신 후 1611년에 경운궁이라 이름을 정한 정식 궁궐이 되었습니다. 1623년 반정으로 광해군께서 폐위되고 인조께서 즉위하신 뒤 즉조당과 서거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일본 폭도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종께서는 러시아 공관에서 1년여간 머무시다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하시어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경운궁으로 불리던 이곳은 순종께서 즉위하신 후 고종께서 덕을 누리시며 장수하시라는 뜻에서 덕수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덕수궁은 1904년 화재로 대부분의 건물이 불에 타 다시 지었었으나 일본 식민지 때 의도적으로 훼손되어 본래의 3분의 1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덕수궁은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게 되었고 후에 대한제국의 터전이 되기도 했지만 나라를 잃은 고종 황제께서 최후를 맞이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간직한 덕수궁은 도심 속 문화재로 일상생활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역사를 배우고 문화의 향수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번에는 궁궐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대한문. 지금부터 우리는 조선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드나들 수 없었던 임금님이 사시던 곳을 방문하여 보겠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곳까지 가기 위해선 많은 문을 지나야 하는데 그중 그 첫 번째 만나는 문이 바로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입니다. 예전엔 남쪽에 있는 인화문이 정문이었으나 통행이 편한 대한문으로 정문이 바뀌었고 후에 대한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수문군이라는 군대가 있어 궁궐의 경비와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매일 대한문 앞에서는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을 재현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중화문, 중화전. 대한문을 들어와 금천교를 지나 관람로를 따라 걷다 보면 덕수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보물 제819호 중화문과 중화전의 위용에 발길이 멈추게 됩니다. 본래 중화문 좌우측에 행각이 있었으나 일제에 의해 헐려 지금은 일부분만 남았습니다. 중화문을 통과하면 중화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전인 이곳은 임금님의 즉위식과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행사 등 규모가 아주 큰 의식을 치르던 곳입니다. 중화문과 중화전 사이 돌로 된 마당을 조정이라 하는데 이곳에는 품계석이 있어 중화전에 계시는 왕을 바라보며 신하들이 품계의 서열에 따라 동쪽은 문반이, 서쪽은 무반이 쭉 늘어섰다고 합니다. 중화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삼도를 지나야 하는데 임금님께선 어도로 연이라 불리는 전용 가마를 타고 지나다니시고 어도 양쪽에 좁고 낮은 길은 문반과 무반들이 다녔다고 합니다. 삼도를 지나면 월대라는 두 단의 돌기단이 있으며 이 돌기단은 중화전이 중요한 건물임을 상징합니다. 1902년에 지어진 중화전은 당초 중층으로 지어졌으나 화재로 불타 1906년에 다시 지을 때 1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중화전의 바닥은 흙을 구워 만든 전돌이 깔려 있고 그 위 닷집에 임금님의 용상이 있습니다. 용상 뒤에는 나무를 깎아 병풍처럼 두른 곡병과 해와 달, 그리고 5 봉우리의 산이 그려진 1월 5학도 병풍이 놓여져 있습니다. 1월 5학도는 왕을 상징하는 그림으로서 세상 천지 만물은 음양오행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그것을 대행해 실제로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임금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서거당. 중화전을 오른쪽으로 돌아 뒤편에 자리 잡은 서거당은 옛날 임금의 집이란 뜻으로 외란 후 선조 임금께서 머무시다가 돌아가신 건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인조께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임금에 오른 인조 반정의 현장으로 반정 후 임목대비에게 광해군이 문책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거당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청을 칠하지 않은 백골집인 것과 둘째는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청을 칠하지 않은 까닭은 임난 때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자는 취지였고 이후 1904년 화재로 훼손된 서거당을 다시 지을 때도 같은 이유로 단청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문이 나 있는 서거당 2층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더불어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거당의 천장 종도리에 있는 용 문양은 한국 전통의 건축미를 잘 보여줍니다. 함령전. 다음은 함령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함령전은 고종 임금께서 일상생활을 하신 침전으로 주위에 행각이 둘러져 있어 궁궐의 느낌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1919년에 승하하신 곳이기도 한 이곳은 1904년 덕수궁 큰 화재의 진원지입니다. 당시 온도를 새로 수리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지피던 불이 그만 과열되어 화재가 일어나 덕수궁 일대를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지어져 현재 보물 제82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관헌. 함령전을 돌아 후원 언덕을 올라서면 조용히 바라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정관헌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82호인 정관헌은 중년전과 독립문을 설계한 러시아인 사바친이 설계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고종 황제께서 다과를 드시며 조용히 음악 감상을 하시던 곳으로 안쪽은 서양식 둥근 기둥으로 지었고 바깥쪽은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약꽃을 기둥머리에 새겨 넣었으며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룡과 청룡, 복을 기원하는 박쥐 등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제국 때 서양 문화를 조화롭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석조전. 서거당을 지나 서쪽으로 가면 궁궐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의 현대식 정원이 펼쳐져 있고 돌로 만든 집이란 뜻인 석조전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도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얏꽃 문장이 정면 이마 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얏꽃을 백꽃이나 벚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오얏꽃은 자두꽃입니다. 석조전은 1900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9년여의 공사 끝에 화강암으로 만든 3층 건물로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양식을 본떠 만든 보기 드문 서양식 건물입니다. 영국인 브라운이 건축하자고 건의하여 설계 및 공사 감독을 하였으나 완공은 일본인 메가다가 하였습니다. 또한 1946년 한국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만든 미소공동위원회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신 건물들 외에도 덕수궁에는 고종 황제께서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나랏일을 돌보던 즉조당, 한때 고종 황제의 친전이기도 했던 준명당, 외국 외교관이나 대신들의 접견실로 사용하고 서양식 분위기의 신뢰를 간직한 덕홍전, 원래 함령전의 대문이었던 광명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덕수궁 주변의 고종때 사적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덕수궁 주변엔 환구단과 구러시아 공사관, 을사조약이 체결된 중면정 등 여러 역사적 건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본래 환구단은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고종 황제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으나 1913년 일제의에 헐리고 그 터에 지금의 조선호텔이 들어서 있고 현재는 하늘과 땅의 신에 신의를 모시는 황궁무만이 남아있습니다. 아관파천을 하셨던 아관이 바로 이곳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기신 후 대한제국을 건립하셨지요. 이후 6.25 때 심하게 파괴되어 현재는 종탑의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중명전은 고종 27년에 지은 르네상스풍의 2층 벽돌 건물로 덕수궁에 속한 황실도서관, 접견소 및 연회장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조약에 체결된 비극적인 역사를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덕수궁에 대해서 많이 아셨나요? 덕수궁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야간 개방으로 낮과는 또 다른 운치가 있는 덕수궁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도심 속에서 어머니 품속 같은 편안함을 주는 아름다운 자연. 조선시대의 건물과 현대의 건물이 함께 잘 어우러진 곳. 우리의 역사를 알게 해주는 우리의 안식처. 바로 이곳이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